여러분, 퇴직 후 인생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엔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멋진 삶을 꿈꾸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삶이 왜 상상했던 것만큼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례 1. 경제적 부족함에 직면한 김씨. 김씨는 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며 성실히 돈을 모았어요. 퇴직금을 포함해 꽤 많은 금액이 있었죠. 그런데 퇴직 후 몇 달 만에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예상보다 컸던 겁니다. 매달 나가는 기본 생활비, 건강관리비, 그리고 대출 상환금 등으로 인해 계획했던 여행은커녕 취미생활조차 어렵게 되었죠. 김씨가 놓쳤던 점은 물가 상승과 건강 악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생깁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준비한 자산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같은 변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례 2.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함을 느낀 박씨. 박씨는 회사에서 늘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력을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루틴이 사라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 듯한 느낌에 점점 무기력해졌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박씨는 퇴직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직장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고립되었고 그 결과 외로움과 무력감이 심화된 겁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퇴직 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사례 3. 공허함에 빠진 이씨. 이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퇴직 후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은 상태였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에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그 직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체성과 목표를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당신만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마무리. 준비된 퇴직 후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이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목표까지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퇴직 후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퇴직 후 인생은 분명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